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 또 행동 방식을 한번 좀 바꿔볼 만한 그런 통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아, 그 책 유용하죠. 네. 이게 금융 지식보다도,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습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기서 당신의 금융 생활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지혜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생 자벽부로 일했는데 나중에 8천만 달러를 기부하신 분, 로널드 리드요? 아, 네네. 들어갔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참 인상 깊죠. 그렇죠. 이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로널드 리드 사례가 돈 관리에 있어서 뭐랄까 지능, IQ 이런 것보다 꾸준함이라든지 감정 조절, 또 인내심 같은 거 이런 소위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모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지 그 심리적인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 리드라는 분이 뭐 금융 천재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그냥 꾸준히 저축하고 그 우량주 있잖아요. 시장에서 다들 아는 그런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 거기에 투자하고 수십 년을 기다린 거죠. 그냥. 책에서도 딱 그렇게 얘기해요. 돈 관리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거의 상관없다. 중요한 건 당신의 행동이다. 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시장 막 흔들릴 때 충동적으로 팔 뻔한 적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딱 책에서 말하는 심리적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휴. 바로 그겁니다. 금융이라는 게 무슨 딱딱한 수학 공식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뭐 이자율이 오르내리는 것보다 사실 우리 안에 탐욕이나 공포 같은 감정들이 우리 지갑 사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볼테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거다. 아, 사람이 반복한다. 네. 금융위기나 뭐 버블 붕괴 같은 것들도 보면 결국 비슷한 인간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하긴 그렇게 감정에 안 해들리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근데 결과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하잖아요. 물론이죠. 책에서도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성공이나 실패에 운이나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죠. 저는 그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실패가 게으름 때문도 아니다. 네, 그 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성공했을 때 너무 오만해지지 않고 또 반대로 실패했을 때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랄까, 자신을 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달까요? 그 벤처 캐피탈 회사 중에 세코이아 있잖아요. 아, 네, 유명하죠. 거기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답했대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 즉 생존 자체를 중시하는 태도. 이게 장기적인 성공에는 필수작입니다. 생존을 중시하고 또 장기적으로 가려면 결국 인내심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인내심. 책에서 그래서 제일 강력한 투자 전략 중 하나로 닥치고 기다려라 이걸 제시하는 거겠죠? 네, 딱 그거죠. 단기적으로 시장이 오르네 내리네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복리의 마법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도 되게 재밌었어요. 빙하기가 엄청 추운 겨울 때문이 아니라 여름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서 눈이 안 녹고 계속 쌓여서 시작됐다. 아, 네, 그거 저도 인상 깊었어요.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작은 차이가 오래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진짜 핵심은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임이요? 네, 예를 들어서 30년 뒤에 은퇴 자금을 모으는 투자자랑 당장 내일 수익을 내야 하는 단기 데이트레이더는 같은 주식을 보고 있어도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겠네요. 목표 기간이 다르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는 거품이라는 것도 보면요. 비이성적인 장기 투자자 때문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 즉 모멘텀만 쫓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투자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질 때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만의 투자 목표와 기간, 이걸 확실히 정해야 해요. 뭐 일종의 미션 선언문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 인내, 그리고 나만의 게임을 한다는 것.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금은 시간 통제권이다. 이 부분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아,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부라는 거잖아요. 그 찰리 망고도 그랬다면서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금융의 목표를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에서 내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찰리 먼고의 다른 말,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이거랑도 통하는 것 같아요. 기대치를 낮추는 거요? 그게 왜? 역설적인데요. 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법을 아는 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예상치 못한 실직이라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런 위기에 대비하는 비상자금의 중요성이랑도 딱 연결되고요. 아, 그렇네요. 네, 월급 봉투 하나에만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저축이 일종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거죠. 와, 오늘 돈의 심리학을 통해서 돈 관리가 결국은 심리 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인내, 그리고 예측보다는 겸손함이 중요하고 또 돈을 막 쌓는 것보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독립성 확보.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소유하는가? 아, 무엇을? 그리고 왜? 네,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금융생활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동기나 목표는 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의 행동이 그 목표와 잘 맞게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진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